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기자의 시선으로 한 주간 부산 정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포착한 기류까지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투데이 서영인 영남본부장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체 판부터 가보겠는데 이번 한 주 부산 정치권 우리 서영인 본부장의 눈에는 어떻게 읽혔습니까?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네. 부산 MBC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계속적으로 전재수 전 장관이 판을 어제 선두에서 판을 네.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그 주진우 의원이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형태가 되면서 앞서가는 전재수 그리고 쫓아오는 주진우 사이에 박스권으로 지금 갇힌 박형준 시장이 데이터가 좀 사면 초과의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일 날 출판 기념회 통해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이는 민주당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거의 지금 민주당은 전재수 장관의 출마가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재수 장관이 지금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의원의 상승세가 상당히 놀랍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취재 과정에서 정치권이 특히 뜨겁게 반응했던 그런 장면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네.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부산 MBC 여론조사의 결과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박형준 시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턱밑까지 그 적합도 부분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 그리고 동래구의 그 전략공천 대상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정치부 기자들이 상당히 예상을 했었던 네. 배재한 국제신문 전 사장님의 레이스 포기가 좀 특징적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들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의 이런 추격세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배경, 그 정치적 맥락을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본부장께서. 현재 선거의 이슈를 여당이 다 선점해서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의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수부 이전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HMM의 이전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 산하 공기관까지도 지금 이전을 통해서 전재수 장관의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추가 이전 부분 그리고 행정 통합 문제까지 원사이드하게 선거의 이슈를 여당이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컨벤션 효과를 위한 대항마로 보이던 주진우 의원의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네. 범서범수 시장계 지원 그리고 또 김도우 의원계 은영중의 지원까지 더해진 효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컨벤션 효과뿐 아닌 그 실질적으로 한번 그 이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 캠프의 어떤 생각이 아니냐. 네. 이런 상승세가 마치 태풍이 집어삼키듯이 허리케인 주가 형성될 수 있는 구도라고 보는데요. 박형준 시정의 피로감 그리고 전재수 장관에게 밀리고 있는 가상대결 구도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야권의 부동층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이기기 위한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결집의 점으로 주진우 의원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본인은 이렇다 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네. 이 정도로 지금 수치가 나오는 게 더욱 그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시장 경선 판도만큼이나 이 부산 정치권에 요동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동래구 경우가 좀 주목될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임명이 되면서 네. 서지영 동래구 현직의 서지영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뽑혀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성당 후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는 전략 공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후보자들에게 동일하게 네. 오피셜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신문 사장 출신의 배재한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고요. 이 부분이 이제 현직의 장준영 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에 도전하는 박중묵 시의원, 전 권호성 시의원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배재한 전 국제신문 사장의 경우는 전략 공천이 된다면 전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서지영 의원 측의 이런 분위기에도 본인 스스로 출마를 포기한 거 보면 전략을 위한 구상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뭐 하마평들이 조금 나오면서요. 네. 그렇다면 이제 중앙에서 또 뭔가 다른 전략 카드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어떤 예상들이 좀 지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취재 현장의 공기를 좀 더 볼 텐데 이 캠프 분위기나 조직 움직임에서 좀 평소와 좀 다른 기류들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상당히 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그 나왔던 뭐 기사들, 네. 뉴스들처럼 뭐 17%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지금 현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어떤 그 현직의 안정적인 카드를 좀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진우 의원의 해운대 캠프가 번야권 캠프로 점점 커지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조직책들이 속속 집결을 하고 있고요. 네. 허남식 전 시장의 인원들도 합류하고 있고 강서의 김도우 의원의 후원회 쪽의 인원들도 같이 합류를 하면서 네. 뭔가 인원들이 점점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출마 분위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당내 세력들도 주진우 의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포인트네요. 네. 뭐 공식적으로 아직 그 발표를 하시지 않은 가운데 네. 물밑에서 지금 새가 모이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축은 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만약 주진우 의원의 상승세가 예전 그 민주당 그 국민 경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했던 그 국민 경선처럼 부산에서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소가 작용을 한다면 네. 해운대 갑이 보궐이 또 나올 수가 그러네요. 있다라는 부분이 네.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해운대 갑을 가장 또 노리는 그리고 가장 경쟁력 있는 카드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서병수 전 시장의 그 스태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주진우 의원들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네. 단순한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한번 그 뜻을 좀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병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북구 갑의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뭐 지원을 한다 안 한다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서병수 당협위원장을 도왔던 분들의 움직임들은 주진우 의원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전해드립니다. 서병수 전 시장이 직접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자, 이런 구도 속에서 박형준 시장이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박형준 시장이 어떠한 형태든지 이제 돌파구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뭐 현장에서는 상당히 뭐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어떤 그 아나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각을 세우고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형태들로 이제 조금씩 아나운스 방법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전재수 현재 민주당 후보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전재수 전 장관과의 상성이 좀 좋지 않다는 평은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리고 결국 경선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시장이 경선에서는 유리할 거다라는 평들이 있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이제 어떤 전략과 전술들을 정리를 해서 자기의 스탠스를 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당내 여러 가지 공관위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영향을 끼칠 텐데, 아직 당내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의 요런
알 수 없는 이런 대립도 저희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경선 결과 그리고 최종 공천자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 부산 정치권 전체 판세에 이런 흐름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쨌든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가 결국 구청장들까지 다 이끌어가는 줄투표를 이끌어가는 코트테일 효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도우 의원의 출마 포기로 좀 밋밋할 수 있었던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에서 주진우라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한 형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샤이 보수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중도층에 합리적인 대안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재수 의원과의 좀 백병전이라고 하죠. 강한 인파이팅을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 보수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도리어 더 상성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박형준 시장의 톤과 어떤 그 스탠스들도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확인되는 걸로는 이제 서병수계의 어떤 좀 적극적인 지원 네. 그리고 우리 김도우 후원회의 그 인물들도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근한 지원 그리고 또 전 허남시 부산시장계의 참여 등으로 이렇게 새가 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경선에서 쉽게 꺼질 바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흐름이 실제 당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취재 내용 가운데 아직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산이 현재 확정적인 보궐은 한 개인데 네. 두 개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의 보궐이 탄생을 한다면 이 카드를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예상과 예견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의 카드를 숨긴 가운데 맞춤형 카드를 이제 내게 될 텐데요. 북구갑의 보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해운대 갑의 보궐이 생기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하마평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언급하신 지역들의 현장 민심이나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지도 우리 서영인 본부장께서 좀 전해주시죠. 일단 뭐 이제 4월 30일 전까지 이제 그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보궐이 발생을 하죠. 네. 예, 저 이제 부산에는 이제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전재수 의원 단 한 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에서 민주당이 북구 갑을 놓치게 되면 중앙 정치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북구 갑은 민주당에서 아주 신중하게 카드를 뽑을 거라는 평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또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경선을 통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해운대 갑에서도 보궐이 일어나는데요. 보수의 굉장한 아성이죠. 그 해운대 갑에 그렇죠. 어떤 카드를 내놓을 거냐 부분에서 중앙당에서 보더라도 서병수 전 시장의 무게감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항할 수 있는 전략 공천의 카드가 홍순원 정청장이 가장 경쟁력이 높지 않은가 만약 그게 발생한다면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순원 전 청장이 만약에 보궐선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방선거의 전체 인물 배치도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운대에 도전하겠다, 구청장에 도전하겠다 하는 당내 인물들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공천 과정의 현장 뒷이야기들, 좀 재밌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국민의힘의 뭐 장동혁 대표의 이제 뭐 윤어거인 사건 뭐 발표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TK에서마저 대구 경북에서마저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위원들이 안전공천을 좀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가서 모험을 하기보다는 결국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뭐 형태로 좀 어떤 스탠스가 바뀌고 있지 않냐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그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의원들이 또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은 구청장들, 기초단체장들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네. 현재 뭐 금정도, 연제도 좀 그 기존의 현직들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들이 쉽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현 청장들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좀 정리해 주시죠. 부산시장 그 국민의힘 경선에 등판하는 주진우의 그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들의 공천 부분에서의 현직 안전 공천의 뉘앙스들이 조금 퍼져가고 있다. 그리고 동네 전략 공천에 대한 어떤 스토리에 국제신문 전 사장인 배재한 전 사장의 레이스 포기 부분, 이 세 가지가 좀 특징적인 지난주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2월을 마무리하면서 6.3 지방선거의 공천 경쟁도 과열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역 현장의 분위기를 이투데이 서영인 영남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인 본부장이었습니다.